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디세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디세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영웅, 오디세우스가 여러 가지 미션을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정말 위대한 영웅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디세이와 함께 2달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오디세우스처럼 멋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오디세이 1 관찰과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부 선정도서 오디세이 1권을 가지고 올까요? 자, 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함께 선정도서를 풀게 될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빨라요. 글을 조금 덜 썼어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요. 우리 동영상의 장점이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생각해보고 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쉬는 시간 없이 쭉 1권을 모두 함께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잠깐 쉬고 물도 마시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학습을 해도 되니까요. 편하게 즐겁게 재미있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8페이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 여행 어떻게 알 수 있나요?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네요. 여러분, 오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눈으로 보는 시각, 코로 냄새 맡는 후각, 맛을 보는 미각, 귀로 듣는 청각, 그리고 만져보는 촉각. 이렇게 5가지를 우리는 오감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장미꽃의 향기는 어떻게 맞아요. 볼까요? 코로 냄새 맡기, 코로 냄새 맡기. 자, 그러면 풋고추. 어우, 매워. 그죠? 우리 아빠만 먹을 수 있는 매운 고추. 풋고추의 매운맛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맞아요. 우리가 직접 먹어보면 되죠. 그래서 입으로 맛을 봐요. 자, 그럼 한번 적어볼까요? 혀로 맛보기. 어머, 귀여운 강아지가 짖고 있네요. 자, 강아지가 짖는 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맞아요. 귀로 들을 수 있어요. 귀로 듣기. 자, 어머나, 예쁜 하얀 구름. 와, 구름이 토끼 모양이네? 강아지 모양이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기. 길에 있는 돌멩이를 손으로 집었어요. 어머나, 까칠까칠하고 딱딱해요.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맞아요. 손으로 만지기. 자, 요렇게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한번 볼까요? 1-2번. 자, 여러분이 주변에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한 가지 골라서 장점, 어떤 부분,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감으로 한번 느껴볼 겁니다. 자, 선생님은요, 주변에, 어, 텀블러가 있어요. 자, 선생님은 이 텀블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텀블러 안에는요, 선생님이 따뜻한 보리차를 담아놨어요. 그러면 코로 한번 냄새를 맡아보겠습니다. 고소합니다. 자, 혀로 한번 맛을 볼까요? 어유, 고소합니다, 역시. 그리고 따뜻해요. 자, 그것이 내는 소리, 흔들어 볼까요, 한번? 여러분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찰랑찰랑 찰랑찰랑 소리가 나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느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물을 만지는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색깔이요. 색깔을 딱 봤을 때는요, 약간 갈색빛이 노란색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보리차 물을 샜지만 여러분들은 주변에 다른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물건들을 지금 한번 여러분이 직접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일시정지 버튼 누르고요.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요.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얼른 다녀오세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주변에 있는 것들 잘 관찰했을까요? 그렇다면 선생님처럼 같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 물을 선택했어요.
코로 맡았을 때요,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고소해요. 자, 혀로 맛을 보았을 때는요, 일단 따뜻한데요. 따뜻하고, 그리고, 씁쓸한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보리차를 너무 오랫동안 우려냈어요. 그래서 약간 씁쓸한 맛, 씁쓸하고 고소한 맛. 자, 선생님이 텀블러에 담긴 보리차를 흔드니까요. 찰랑찰랑 소리가 났어요. 손으로 만져본다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물처럼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흐르는 느낌, 흐르, 손 사이로 흐르는 느낌. 색깔은요, 갈색빛이 도는 노란색이었어요. 갈색빛이 도는 노란색.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1-3번 한번 볼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관찰을 자, 오늘은 어떻지? 내가 직접 가서 꼭 하늘을 한 번에 쳐보았어요. 맞아요. 자, 뉴스나 신문 보기. 자, 그리고 새로운 지식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맞아요. 책으로 볼 수 있겠죠. 책 읽기. 아니면 여러 가지 교과,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아니면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경제란 말이야. 이런 것들 누구한테 배울 수 있을까요? 책 말고. 그렇죠.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알 수 있겠죠. 특히 이 교과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쪽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자, 그러면 마지막 거 볼까요? 생활 규칙, 음식 만들기. 이런 건 우리 부모님께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생활에서 늘 함께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부모님. 자, 그러면 관찰이라는 건 오감으로 하는 건데, 내가 직접 다 해보지 않아도 이렇게 다양하게 관찰한 것들을 내가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특징 찾아내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리를 잘 알고 있죠? 자, 여기도 오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 설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그것은 무엇에 속하는가? 2.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3. 그것은 무엇을 하는가?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니까 차례차례 하나씩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직접 관찰하거나 선생님처럼 우리 모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텀블러 아니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직접 오감으로 관찰하거나 아니면 간접 관찰, 뉴스나 책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찰을 해서 알게 된 사실을 동그라미 해보래요. 오리는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맞아요. 동물에 속합니다. 동물. 동물 중에서도요, 오리는 그렇죠. 새에 속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있나 볼까요? 오리는요, 맞아요.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니까요. 날개. 자, 그럼 4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리는요, 뭘 가지고 있냐면, 맞아요. 새니까 부리가 있어요. 부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리는요, 발이 물갈퀴로 되어 있죠? 물갈퀴를 가지고 있어요. 오리는요, 멍멍, 꼬꼬댁, 꽥꽥, 꿀꿀. 그렇죠. 꽥꽥, 꽥꽥 소리를 내며 울어요. 자, 그리고 오리는요, 헤엄을 치고 다녀요. 헤엄. 그리고 오리는요, 맞아요. 새끼가 아니라 알을 낳아요. 우와, 그러면 우리 오리의 특징에 대해서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오리의 특징을 방금 했던 것들을 글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파란색의 동그라미 했던 것들을 참고로 해서 적으시면 돼요. 오리는 동물 중에서도 새에 속하며 날개와 부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 4번까지 적었어요, 여러분. 5번도 한번 적어봐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날개와 부리, 물갈퀴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우는 소리랑 이런 거 한번 적어볼게요. 오리는 꽥꽥 소리를 내며 울고 헤엄을 친다. 또한 알을 낳는다. 오, 우리가 방금 동그라미 했던 거 문장으로 완성했어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다, 그죠? 그래서 문장으로 완성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이쁘게 한번 이번에 써보시면 됩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면 일시정지 누르고 마저 완성해 보세요. 띄어쓰기도 하시고 맞춤법도 맞춰서 글자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의 특징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1번, 사람이 탈 수 있다. 맞아요. 동그라미. 알을 낳는다. 아니죠. 하늘을 날 수 있다. 맞아요. 무척 크다. 맞습니다. 머리털이 길다? 비행기 머리털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3번, 4번에 동그라미를 하시고요. 나머지 거에는 X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비행기 특징을 더 적어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좋습니다. 비행기의 특징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다. 자, 그리고요. 빨라요. 빠르다. 그리고요. 비행기 뜰 때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소음이 꽤 커요. 소음이 있다. 그리고요. 연료가 필요해요. 연료가 필요하다. 그리고요,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 나르요. 날라요. 그죠? 사람과 물건을 실어 나른다. 그리고요, 요금이 비싸요. 요금이 비싸다. 기차나 자동차에 비해서 비싸죠. 자, 그러면 3-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림을 보고 이상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자세히 관찰해보고 잘못된 점을 찾아보세요. 어머나, 해가 지고 있네요. 여러분, 근데 이 그림자가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자, 우리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빛의 반대편에 생겨요. 해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그림자는 이 뒤쪽에 있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림자가 여기에 있네요. 이게 이상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반대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러면은 뒷장 넘겨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귀여운 아이가 거울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벽지 색깔이 다르다고요? 아니요. 이거는 거울이라서 벽지 색깔이 살짝 달라 보일 뿐이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옷이요? 지금 우리는 뒷부분만 봐서 그렇지 실제 앞모양은 이럴지도 몰라요. 이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리가 안 나온다고요? 지금 거울이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해요. 어? 여기는 지금 빨간색인데 여긴 초록색으로 나온다고요? 아마 우리가 볼 수 없는 뒷부분은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좀 더 명확한 틀린 점을 찾아볼 겁니다. 찾으셨나요? 맞아요. 자, 여자아이가 리본을 메고 있는데요. 여기는 리본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 거울에 비친 머리 위에 리본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시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계는 12시간까지 알려줄 수 있죠. 그래서 하루에 이 12시간을 알려주는 요 시침이 두 번을 돕니다. 그러면 24시간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3?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8이 와야 되죠? 자, 3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요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어머나, 여기도 좋네요. 여기다가 다시 적어드릴게요. 숫자 8이 3으로 되어 있다. 자, 문장으로 이쁘게 써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병에 전구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전구의 알 크기가 이 정도인데, 병 입구는 요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죠? 자, 그러면은 잘못된 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의 입구가 전구보다 작다. 그래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오른쪽도 한번 볼까요? 자, 비가 엄청 내리고 있네요. 자, 비가 막 내리고 있고, 비들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비가요,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자, 아마 심하게 바람이 부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나무들도 보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선생님 반대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보려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이유는 아마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불기 때문일 거예요. 이 나무도, 저 나무도, 그리고 우산을 쓰고 간 사람 보니까 오른쪽으로 지금 기울였죠. 그 말은 이쪽으로 바람이 많이 분다는 뜻이겠네요. 나뭇잎도 보실까요? 나뭇잎도 이렇게 휭 하고 날아온 모양을 손으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날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 모든 것들이 오른쪽에서 왼쪽, 심지어 굴뚝에 나오는 연기까지도 이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바람이 확실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찾으셨어요? 정답입니다. 자, 깃발만 반대쪽으로 휘날리고 있죠? 얘가 이상하네요. 자, 그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이 반대 방향, 바람 방향으로, 방향으로 흔들린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은 거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어머나 너무 힘들겠어요. 그죠? 사막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맞아요. 자, 이 사람의 발 모양이 다릅니다. 오른발, 오른발, 오른발. 지금 왼발을 떼고 있는 중인데 찍힌 발자국은 오른발이에요. 여러분, 오른발과 왼발은 발자국이 서로 다른 거 아시죠? 그런데 다 똑같은 발자국만 찍혔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적어볼까요? 발자국의 모양이 한 가지만 찍혀 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3-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달라진 점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혹시 조금 덜 찾은 친구들은 일시정지를 누르고 천천히 한번 찾아보실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시정지 누른 후에 천천히 다 찾아봤다고 생각하고 바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위에 있는 연날리기를 하는 학생이 아래쪽에는 풍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제기차기를 하는 학생이 축구공 차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 모자를 쓰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위에는 무언가 통나무 같은 매트 같은 거를 들고 다니는데 매트를 말아서 들고 다니는데 아래쪽에는 없어요. 보이시죠? 자,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찾은 것들을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연이 풍선으로 바뀌었다. 자, 2번. 제기차기 할 때 제기, 쓰셔야 돼요. 그죠? 제기가 축구공으로 바뀌었다. 자, 마지막. 매트가 사라졌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들고 가던 매트가 사라졌다. 자, 이렇게 우리는 꼼꼼하게 그림을 관찰하는 시각적인 활동을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했던 것들을 참고해서요,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 연습 풀어보실게요. 요거는 풀고 나서요, 선생님이랑 매기지 않고, 선생님이랑 풀이하지 않고, 이 선정도서 맨 뒤에 보면은 해설집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매기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 어른들한테 도와주세요 해서 매겨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다른 점 찾기입니다. 1-1번입니다. 자, 1-1번에 이상한 동물들이 나와 있어요. 상상의 동물이다. X와 동그라미가 있는데, X와 동그라미는 서로 다른 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어떤 점들이 다른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X는요, 키가 5보다 훨씬 커요. 키가 크다. 그러면 반대로 오는 키가 작겠죠. 키가 작다. 자, 이번에는요, 머리 모양 한번 볼까요? 머리 모양도 다릅니다. 머리 모양이 네모이다. 머리 모양이 네모이다. 하지만 동그라미는 머리 모양이 세모죠. 머리 모양이 세모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머리 모양 말고 또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요? 찾으셨어요? 맞아요. 지금 표정도 서로 다르죠. 자, 그러면 우리 X 표정 한번 적어볼게요. X는 굉장히 행복하게 웃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기쁜 표정이다.
하지만 오는 무슨 일인지 굉장히 시무룩해요. 슬픈 표정이다. 슬픈 표정이다. 자, 그리고 우리 다리를 한번 볼까요? X는 다리가 어머나 네 개나 되네요. 위에 있는 팔 말고 다리만 볼게요. 다리가 네 개이다. 자, O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O는 다리가 두 개예요. 다리가 두 개이다. 자, 이제는 귀를 한번 보겠습니다. X는요, 머리 위쪽에 귀가 이렇게 있고요. O는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귀가 머리 위에 있다. 자, O는 귀가 머리 옆에 있어요. 귀가 머리 옆에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름을 한번 붙여달라고 하네요. 어떤 이름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 그리고 이유를 적어야 되는데요. 이유를 적어야 되니까 적당한, 어떤 타당한 그런 이름이어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가장 눈에 확 띄는 게 표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표정으로 한번 불러보려고요. X는 굉장히 행복해 보이니까 행복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리고 O는 굉장히 슬퍼 보여요. 그래서 슬픔이라고 부를게요. 자, 그럼 이유를 한번 적어봐야겠죠. 문장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기 때문이다. 이유니까 때문이다로 끝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슬픔이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표정이 울 것처럼 슬프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표정으로 했고요. 여러분들은 다른 걸로 해도 되겠죠. 지금 다리가 네 개, 다리가 두 개니까 네 발이 두 발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색깔도 좀 다르죠, 지금. 초록색과 파란색이니까 초록이 파랑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차원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원이라는 거는요, 서로 어떤 특징이 있는데,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차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우리 X랑 동그라미 했던 거, 행복이랑 슬픔이라고 할까요? 이름 붙였으니까 행복이랑 슬픔이의 특징들을 한번 적어볼 겁니다. 자, 먼저 키가 크다고 했어요. 음, 크다, 작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맞아요. 머리 모양이 달랐죠. 네모였고요. 얘는 세모였어요. 그리고요, 행복이는 다리가 네 개였고요. 그 다음에 슬픔이는 다리가 두 개였어요. 그리고 표정도 달랐죠. 기쁜 표정이고요. 기쁨. 슬픔이는 슬픈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귀가 행복이는 위에 붙어 있었지만 슬픔이는 옆에 붙어 있었어요. 자, 선생님이 아까랑 다르게 그냥 간단하게만 썼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게 다른지 차원을 적어볼 겁니다. 크다, 작다. 뭡니까? 맞아요. 키. 네모, 세모. 뭡니까? 맞아요. 머리, 모양. 네 개, 두 개. 뭡니까? 맞아요. 다리 수. 기쁨, 슬픔. 뭡니까? 맞아요. 표정. 위, 옆. 뭐였습니까? 맞아요. 귀의 위치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 지금 네모 표시한 거 보이시나요? 요게 바로 차원입니다. 자, 그러면 차원이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연필 들고 준비. 비교하는 기준이다. 각각의 특징들이 속하는 것이다. 키, 머리 모양, 다리수 이런 것들로 서로 비교를 했죠. 기준이 됐죠. 각각의 특징들이죠. 이게 바로 차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차원별로 특징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가1의 특징, 그리고 가2의 특징. 자, 가1의 특징, 모양으로 보실게요. 뭡니까? 맞아요. 삼각형, 세모입니다. 세모. 자, 가2의 특징은요? 맞아요. 네모입니다. 자, 크기 볼까요? 어떤 게 더 크나요? 맞아요. 가1이 더 커요. 그래서 크다. 자, 그러면 가-2번은요? 맞아요. 작다. 색깔도 완전 다르죠. 1번은요, 파란색, 2번은요, 빨간색. 좋습니다. 오, 너무 쉬운데요? 그죠?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아주 쉬운 종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한번 가볼까요? 3-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차원들이 나와 있고요. 역시 특징을 한번 적어볼 겁니다. 자, 1번입니다. 빨간색, 나 1번. 나 1번의 높이는 높아요. 높다. 나 2번은요. 그렇죠. 낮다. 색깔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빨간색. 나 2는요. 맞아요. 파란색. 자, 별의 수 한번 볼까요? 빨간색은요. 6개고요. 파란색은 3개예요. 자, 별의 수 6개. 자, 나 2는 별의 수 3개, 2배나 차이 나네요. 자, 별의 위치 보겠습니다. 우리 나 1은요, 왼쪽에 있고요. 나 2는요, 오른쪽에 있어요. 우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다르네요. 자, 그러면은 기세를 몰아서 3번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1의 화살의 수는 3개, 다 2의 화살의 수는 4개. 자, 길이 한번 볼까요? 어떤 게 더 길어 보이시나요? 맞아요. 왼쪽이 더 길어 보이죠? 길다. 다이는 짧다. 방향 볼까요? 화살표에 머리가 가리키는 방향 적어보실게요. 다일은 왼쪽, 다이는 위쪽. 색깔도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은요, 초록색, 다이는요, 노란색. 오. 자, 너무 쉽습니다. 방금 선생님이랑 연습한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 연습 쭉 해보실 겁니다. 조금 많지만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비슷한 점 찾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입니다. 은주, 선미, 철호가 있어요. 자, 서로 비슷한 점을 찾아보자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은주와 선미와 철호를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히 관찰 먼저 하시고 문제 한번 보실 건데요. 문제가 가장 비슷한 사람의 이름을 적으라고 했어요. 자, 키가 서로 비슷한 사람 누구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은주와 철호가 제일 비슷해요. 그럼 여기에 두 사람을 적으시면 돼요. 은주, 철호. 옷을 보겠습니다. 옷이 제일 비슷한 사람은요? 맞아요. 선미와 철호. 머리 모양이 비슷한 사람은요? 오, 맞아요. 지금 여자인 은주와 선미가 한 가닥으로 묶었네요. 그죠? 은주, 선미. 표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은주는 좀 슬퍼하고 있고요. 선미와 철호는 기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미, 철호. 남녀 구분으로 해보겠습니다. 제일 비슷한 두 사람. 그렇죠. 여자인 은주와 선미. 자, 그러면 1-1번만 봤을 때는, 크게 공통점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점들이 많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상대적으로 비슷한 점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을 보고 가장 비슷한 것들을 둘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자, 모양으로 봤을 때 배, 사과, 축구공 어떤 게 제일 비슷합니까? 맞아요. 배와 사과입니다. 물론 모두 동그란 모양이긴 하지만 배와 사과는 열매이기 때문에 조금 울퉁불퉁한 동그라미네요. 그죠? 자, 의자, 사과, 축구공 어떤 게 제일 비슷합니까? 맞아요. 이번에는 사과와 축구공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는 배, 사과, 축구공이 있을 때는 배, 사과가 묶였는데 의자라는 애가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사과와 축구공이 공통점이 커졌어요. 자, 그러면 크게 가시겠습니다. 강아지, 쥐, 코끼리. 그렇죠. 강아지와 쥐가 비슷해요. 강아지, 쥐, 고양이. 이렇게 되면요. 강아지와 고양이가 비슷합니다. 자, 이제 감 잡으셨겠죠, 여러분? 빠르게 보시겠습니다. 달팽이, 승용차, 자전거. 오, 이렇게 되면요. 승용차와 자전거가 제일 비슷할 거예요. 자, 이번 그런데 버스, 승용차, 자전거라고 하면 그렇죠. 버스와 승용차가 비슷합니다. 연필, 붓, 자. 오, 쓸 수 있는 연필, 붓이 어울리지만 연필, 붓, 볼펜이라고 했을 때는요. 연필과 볼펜이 제일 비슷해요. 왜냐하면 붓은 계속해서 먹을 묻혀서 써야 되는데 연필과 볼펜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자, 그럼 가격 보시겠습니다. 1,000원, 1,200원, 2,000원. 그렇죠. 1,000원, 1,200원이 제일 비슷하고요. 1,000원, 10,000원, 2,000원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이번엔 1,000원과 2,000원이 제일 비슷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언제나 이 비슷한 것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늘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비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비슷한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보겠습니다. 사물들이 비슷한지 비슷하지 않은지는 다른 사물들과 비교하거나 관련지어서 판단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언제나 절대적인 건 아니구나.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러면 내가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는 계속 다른 것들과 비교하고 관련 지어봐야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가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가지씩 짝을 지어 주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써보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연필, 크레용, 분필. 맞아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쓰임. 문장을 쓸까요? 쓰인다. 보름달, 동전, 호떡. 맞아요. 모양이 둥글다. 석유, 우유, 콜라. 여러분, 석유는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 있다라고 쓰시면 안 돼요. 우유, 석유, 콜라, 액체이다. 자, 온도계, 시계, 체중계. 그렇죠. 무언가를 재는 데 쓰입니다. 또는 눈금이나 숫자가 있어요. 눈금이나 숫자가 있다. 배추, 상추, 시금치. 맞아요. 녹색 채소이다. 바구니, 가방, 주머니. 그렇죠. 무언가를 담을 때 쓰여요. 무언가를 담는 데 쓰인다. 밀가루, 설탕, 소금. 가루이다. 그런데 하얀색 가루이다. 그죠? 하얀색 가루이다. 아니면 먹을 수 있다라고 쓰셔도 됩니다. 가을, 가위, 톱. 그렇죠. 물건을 다루거나 써는데 쓰입니다. 썰다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채소를 썬다, 나무를 자른다, 썬다와 자르다는 조금 다르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야구, 테니스, 축구. 자, 스포츠인데요. 뭐로 하는 스포츠죠? 그렇죠. 공으로 하는 스포츠입니다. 공으로 하는 운동 경기이다. 자, 밤, 달걀, 귤. 뭡니까? 그렇죠. 모두 먹을 수 있고요. 모양으로 하면 모두 동그랗습니다. 동그랗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게 차원이구나. 이렇게 비교하는 거구나.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4번으로 바로 갈게요. 특징에 따라 분류하기. 자, 우리는 어떤 것을 나무라고 부르나요? 나무가 나무이기 위해서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아는 대로 적어보세요. 예시가 나와 있네요. 나무는 뿌리가 있다. 자, 그럼 우리는 추가로 더 적어보겠습니다. 나무는 동물이 아니죠? 맞아요. 나무는 식물이다. 자, 그리고요, 나무는요, 위로 올라가요. 위로 뻗어나간다. 자, 또 나무는요, 줄기와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줄기와 가지가 있다. 자, 그리고요, 그 가지 끝에는요, 새파란 이파리가 나죠? 그렇죠. 잎이 달려 있어요. 가지에 잎이 달려 있다. 어머, 선생님이 타자로 치고 있는데, 쌍디귿으로 잘못 오타가 있어요. 그죠? 그게 고칠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렵네. 네 번째까지 하니까 좀 생각이 안 난다. 그죠? 이건 어때요, 여러분? 움직이지 못한다. 그죠?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한다. 그 자리에서 늘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자전거의 특징 적어봤고요. 그럼 자전거 아니라 나무의 특징을 적어봤고요. 우린 이제 자전거의 특징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자전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움직여요. 연료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물론 전기 자전거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페달을 밟는 자전거를 얘기할게요. 사람은 힘으로 움직인다. 자, 그리고 자전거는요, 페달이 있어요. 우리 발로 밟는 부분이죠. 페달이 있다. 자, 페달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여러분? 앉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요? 그렇죠. 안장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는 안장이 있다. 자, 그리고, 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잡이가 있죠. 그래서 손잡이가 있다. 자, 또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쇠로 되어 있습니다. 쇠로 되어 있다. 아니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퀴가 있다.
세 발 자전거, 네 발 자전거, 두 발 자전거, 외발 자전거 다 어쨌든 바퀴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모양에 따른 특징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다음 도형을 살펴보고 공통된 특징을 적어보세요. 위 네 개의 그림은 어떤 것에서 서로 같은가요? 자, 일단 파란색 원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네모 안에 뭐가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큰 네모 안에 동그라미가 있다. 자, 또 다른 거. 이번에는 모양으로 썼으니까요. 우리는 이번에 색깔로 한번 적어볼까요? 동그라미 색이 뭡니까? 맞아요. 파란색입니다. 아니면 동그라미 크기도 같네요. 그러면 크기 한번 적어볼까요? 색깔 적으셔도 되고, 크기 적으셔도 됩니다. 동그라미 크기가 같다. 아니면 모두 파란색이다. 자, 그럼 위 네 개의 그림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자, 모두 똑같은 크기의 파란색 동그라미가 있기는 있는데 위치가 다르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위치가 다르다. 자, 그럼 2-2번 보시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위 세 개 그림은 서로 어떤 점에서 같을까요? 자, 1번에는요, 작은 네모가 몇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있어요. 작은 네모가 두 개씩 들어있다. 자, 그리고 이 작은 네모는 모두 크기가 같아요. 작은 네모는 모두 크기가 같다. 오타가 있어서 고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2번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어있는 마지막 칸에는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까요? 입니다. 우리가 1번에서 찾아본 특징과 관련해서 본다면요, 네모, 작은 네모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크기는 같아야 돼요. 바로 다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2-3번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자, 어떤 점에서 서로 같습니까? 큰 서로 크기가 다른 세모 두 개가 들어있다. 자, 그리고 큰 거는 큰 것끼리,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 서로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큰 것은 큰 것끼리,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크기가 같다. 자, 그래서 큰 거는 큰 것끼리,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 그 크기는 똑같은데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비어 있는 거 하나 찾아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에 있는 커다란 세모랑 모양이 똑같은 세모 하나, 작은 세모랑 크기가 똑같은 작은 세모 하나를 찾으셔야 돼요. 정답은 그렇죠. 나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자, 그럼 3-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1번, 위 4개의 그림들은 어떤 게 서로 같은가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일단 전부 다 대각선이 그어져 있고요. 중간에 도형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도형들이 일단 노란색이네요.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같은가요? 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일단 먼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모 안의 두 대각선이 만나는 위치에 도형이 놓여 있다. 그런데 도형 모양이 다 다르니까 도형 모양까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쓸게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가운데 있는 도형의 모양과 크기가 또 서로 달라요. 마지막 거는 네모인데 모양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도형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 자,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3-2번으로 가서 아까 했던 방법이랑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세 개의 그림은 어떤 점에서 서로 같은가요? 네모 안의 도형들의 크기는 어때요, 여러분? 크기는 다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왼쪽에 붙어 있어요. 네모 안의 도형들의 크기가 다르지만 모두 왼쪽에 붙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왼쪽에 붙어 있는 거 찾으셔야 됩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른쪽에 붙어 있고요. 오른쪽에 붙어 있고요. 왼쪽에 붙어 있고요. 라는 오른쪽에 붙어 있네요. 자, 정답은 그렇죠. 다입니다. 자, 그러면 3-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위 세 개의 그림은 서로 어떤 점에서 같은가요? 자, 일단 도형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위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시겠습니다. 네모 안의 도형이 모두 위쪽에 붙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네 번째 거 찾으셔야 되는데 위에 붙어 있는 거 찾으면 됩니다. 가는 오른쪽, 나는 아래쪽, 다는 위쪽, 라는 아래쪽. 정답은? 그렇죠. 다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복잡한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네 개는 어떤 점에서 서로 같습니까? 일단 모두 화살표 모양인데요. 조금 변형된 화살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화살표들이 전부 다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이렇게 반복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네모안의 화살표 방향이 모두 같다. 위, 아래, 위, 요 순서가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서로 다릅니까? 화살표의 크기랑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화살표의 크기나 모양이 다르다. 하지만 방향은 같다. 자, 그럼 동일하게 4-2번 보시겠습니다. 자, 위는 어떤 점이 서로 같은가요? 자, 여러분, 가로로 쭉 뻗어 있는 선을 수평선이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이 수평선이, 나란히 보는 거를 평행한다라고 해요. 수학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되어 있는 선 두 개를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평행된 선들이 나름대로 선으로 표현되든 나무도막처럼 표현되든 나란한 평행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를 평행선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평행선이 있는데요. 화살표 모양, 화살표를 가리키는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애들이 서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평행선에 두 개의 화살표가 각각 위아래로 가로지르고 있다. 가로지른다는 건 겹쳐서 아래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아래 위, 두 번째 거 아래 위, 위 아래, 세 번째 거 위 아래. 그러면은 방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가로지르는 거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화살표 모양이 있고 가로지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방향을 봐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단 가와 라는요, 화살표가 아니라서 탈락이고요. 나와 다는 화살표가 가로지르기는 하는데, 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위예요.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됩니다. 자, 그럼 4-3번으로 가시겠습니다. 4-3번. 자, 어떤 점에서 서로 같은가요? 자, 보시면요. 자, 이쪽을 향해서 뿅, 오른쪽을 향해서. 자, 그 다음에 얘도 오른쪽을 향해서 뿅. 그 다음에 얘는 위쪽을 향해서 뿅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위. 오른쪽, 오른쪽, 위. 자, 그럼 얘도 아마 오른쪽, 오른쪽, 위 쪽으로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같은 점부터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도형은 오른쪽, 오른쪽 도형은 위를 향하고 있다. 왼쪽에 붙어 있는 도형은 오른쪽을 향해서, 오른쪽에 붙어 있는 도형은 위를 향해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위를 고르시면 돼요. 자, 어떤 걸까요? 그렇죠. 다입니다. 자, 가는 일단 화살표가 아니라서 탈락이고요. 나는 아래쪽을 향해서 탈락. 라도 화살표가 아니라서 탈락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직접 생각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으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유 생각보다 꽤 도형들이 많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집합과 분류에 대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권에는 보통 관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요. 이 중간 부분에는 분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3주와 4주에는요, 2주차에는요, 분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류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2권에 또 분류에 대한 얘기가 물론 나오겠지만, 우리 1권에서도 분류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는 이번 주에 우리가 1주차에 해야 할 수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3주차에 하는 분류와는 관련이 있는 거니까 꼭 지금 미리 한번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집합이란 무엇인가? 다음 중 주어진 것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더 찾아봅시다. 1번, 양복, 코트, 셔츠. 오, 얘네들의 공통된 특징. 맞아요. 사람들이 입는 겁니다. 옷이네요. 그럼 적어보실까요? 사람들이 입는 것이다. 의복의 종류겠죠. 그래서 의복, 아니면 옷이라고 적어도 좋습니다. 의복. 자, 그러면 우리 옷과 관련된 거 몇 개만 더 적어볼게요. 맞아요. 치마도 있고요. 바지도 있고요. 이런 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치마, 바지. 자, 이번엔 2번 보시겠습니다. 트라이앵글, 큰 목, 피아노. 오, 전부 다 악기네요, 악기. 악기의 종류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악기 뭐가 있습니까? 리코더. 좋습니다. 리코더. 또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바이올린. 이런 거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합이라는 건 이렇게 하나의 특징으로 묶여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3번, 4번도 같이 볼게요. 강아지, 닭, 소. 어떤 특징입니까? 맞아요. 사람이 키우는 가축입니다. 가축이다. 그러면 사람이 키우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돼지도 있고요. 맞아요. 고양이도 원래는 야생이었는데 가축화되었죠. 고양이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숟가락, 접시, 컵. 맞아요. 식기.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필요한 도구네요. 식기이다. 자, 그럼 식기 어떤 것도 있을까요? 숟가락 있으면. 그렇죠. 젓가락도 있어야 되고요. 포크도 괜찮겠네요. 그죠?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집합의 뜻과 집합 원소의 뜻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합은요, 적어보실게요. 글자 이쁘게. 하나 이상의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는 것들의 모임으로 서로 닮은 점이 있는 것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자, 모임입니다, 집합은. 그런데 어떤 특징이 함께 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자, 그럼 집합 원소는 뭐냐면요. 그 모임에 들어가는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적어보시겠습니다. 집합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로 집합의 구성원들이다. 선생님은 여자라는 집합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집합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생각여행 가볼게요. 이제는요, 직접 집합으로 분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오려낸 12장의 카드를 색깔 차원에서 분류해 봅시다. 해당되는 곳에 카드의 번호를 써보세요. 자,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고 직접 이 부록을 잘라서 해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옆에 있으니까, 번호가 있으니까 옆에 보면서 번호만 적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찾아보래요. 자, 노란색 찾아봅시다. 그렇죠. 1번, 또 3번. 맞습니다. 6번. 그렇죠. 10번, 11번, 12번. 총 6개. 나머지는 전부 다 빨간색일 겁니다. 2번, 4번, 5번, 7번, 8번, 9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크기 차원에서 분류할 겁니다.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눌게요. 자, 큰 것. 그렇죠. 1번, 4번, 6번, 8번. 자, 두 개 나왔습니다. 그렇죠. 11번, 12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남은 것들, 전부 다 작은 것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2번, 3번, 5번, 7번, 9번, 마지막 10번. 자, 이렇게 6개씩 6개씩 구분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 12장의 카드를 모양의 차원에서 분류해보고 그 집합의 이름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자, 집합 1 보시겠습니다. 집합 1, 노란색 또는 큰 것, 얘네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이름을 한번 적어볼 건데 선생님이 표를 잠깐 옮길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 쉽게.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이제 잘 보이죠, 여러분? 옆에 바로 있어요. 이번에는 올해는 12장의 카드를 모양의 차원에서 분류해 보실게요. 자, 모양. 자, 첫 번째 일단 원 모양이 있고요. 자, 또 어떤 모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별 모양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 마름 목볼이 있네요. 마름 모 모양. 자, 그러면은 원 모양 지금부터 찾아서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다. 자, 원 어디 있습니까, 원? 그렇죠. 2번, 4번, 6번, 12번. 자, 별 모양 어디 있습니까? 별 모양. 3개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5번. 그렇죠. 7번, 10번. 자, 마름모 모양 찾아볼까요? 마름모는요, 오, 많아요. 6개나 되네요. 1번, 3번, 8번, 9번, 11번. 어, 5개군요. 5개. 자, 그래서 원 모양, 별 모양, 마름모 모양으로 나눠봤어요. 아까 우리는 색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기, 이번에는 모양으로 바꾸고 왔습니다. 그래서 분류는 이렇게 다양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한 것처럼 생각 연습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요, 집합의 원소를 찾아보겠습니다. 구성원들을 찾아볼 거예요.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집합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1번, 인간은 빨간 옷을 입고 있다. 2번, 두 눈을 가진 것은 모두 인간이다. 3번, 인간은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게 인간이다? 선생님 오늘 체크무늬를 입고 왔는데, 그럼 선생님 인간이 아닌가요? 아니죠. 선생님 인간이에요. 그럼 일단은 1번은 아니겠죠. 인간 중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빨간 옷을 입어야 모두 인간인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두 눈을 가진 것은 모두 인간이다.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두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도 강아지도 소도 돼지도 전부 다 2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 전부 다 인간일까요? 아니겠죠. 그럼 이것도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인간은 말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다. 맞아요. 인간은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번이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럼 3번에 우리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적으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선생님이 방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했던 것들을 적어보도록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빨간 옷을 입는 것은 아니다. 자, 그리고 두 눈은 왜 아니라고 했나요? 맞아요. 많은 동물들도 두 눈을 갖고 있다. 자, 그렇다면 언어는 왜 유일하다고 했나요? 맞아요. 인간만이 고차원적인 생각을 한다고 했죠?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특징 찾기 너무너무 잘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요, 직접 도형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상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레타. 자, 레타가 뭐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레타는 그냥 이 책에서 아무렇게나 지은 겁니다. 개똥이, 길똥이, 김밥,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거나 붙인 거예요. 자, 레타라는 걸 지금부터 찾아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레타 맞대요. 레타이다. 그럼 두 번째 것도 레타이다. 어, 모양이 이렇게 다른데 레타라고? 자, 조금 더 힌트를 볼까요? 세 번째 거. 이것은 레타이다. 이것도 레타래요, 여러분. 심지어 선생님은 여기까지 봤을 때 중간에 뭐가 들어있는 게 레타인가? 근데 얘는 들어있는 게 없는데도 레타래요. 그러면 다른 특징이 있나 봐요. 자, 마지막. 이것은 레타가 아니다. 헉, 드디어 아닌 게 나왔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르지? 자, 왼쪽에 있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요게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네요. 여기 위에 있는 것들도 화살표가 있을 때는 좀 다 레타 2단데, 없으니까 레타가 아니래요. 자, 그러면은 본질적인 특징 찾아보겠습니다. 레타 안에 동그라미가 있다? 아니죠. 얘도 레타라고 했어요. 레타는 왼쪽에 화살표가 위쪽에 화살표가 있다? 맞아요. 위쪽에 화살표. 레타는 비스듬한 줄들이 그어져 있다? 아니죠. 레타가 아닌 것도 빗금이 있었어요. 레타는 모양이 네모이다? 아니죠. 동그란데 얘는 레타라고 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동그라미.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미지의 레타 또는 미지의 무언가를 찾아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럼 2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이 특징을 찾았어요. 레타의 특징을 찾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게 레타인지 아닌지 찾아볼 겁니다. 자, 레타의 특징은 위로 화살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 화살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레타가 맞아요. 레타이다. 동그라미. 자, 두 번째 것도 볼까요? 자, 이거는 화살표가 없어요. 이것은 레타가 아니다. 동그라미. 자, 3번. 화살표가 있긴 한데 왼쪽에 붙어 있네요. 이건 레타가 아니에요. 레타가 아니다. 동그라미.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유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위쪽에 화살표가 더 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로 끝나셔야 되고요. 자, 레타가 아닌 이유. 화살표가 없기 때문이다. 자, 레타가 아닌 이유. 화살표가 있긴 있는데 위쪽이 아니라서죠. 화살표가 위쪽을 가리키지, 가리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땡땡땡, 다이아몬드라고 표현할게요. 다이아몬드라는 집합에 속하는 것과 속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잘 관찰하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이것은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래요. 자, 이것도 다이아몬드래요. 일단 생물 무생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근데 이번에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래요. 얘는 아니래요. 손은. 어? 팔이라고 할까요? 팔이도 볼인가? 볼이라고 할게요. 볼도 아니래요. 마른 모가 아니래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래요. 자, 그런데 야구 선수는 다이아몬드가 맞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여러분, 벌써 눈치채셨어요? 맞아요. 다리입니다. 자, 물론 이 바지를 다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통로, 다리로 보이는 통로가 두 개이고요. 새도 두 개이고요. 소는 네 개이고요. 벌은 여섯 개고요. 사람은 두 개입니다. 그러면 특징 적어보겠습니다. 다리가 두 개이다. 자, 그러면 우리 마름모한테 이름 한번 붙여볼까요? 선생님은 그냥 편하게 가겠습니다. 두 다리. 두 다리라고 하겠습니다. 두 다리. 아니면 좀 귀엽게 해볼까요? 둘이 어때요? 둘이. 그래서 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이아몬드라고 안 부르고 둘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것은 둘이 이다 아니다. 지네 같거든요, 여러분. 지네는 다리가 두 개가 아니라 무지하게 많아요. 이것은 둘이가 아니다. 자, 어떻습니까? 다리 두 개 맞습니다. 이것은 둘이이다. 자, 이거는 문어네요. 문어는 다리가 8개예요. 이것은 둘이가 아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생각 연습. 여러분들도 한국이처럼 귀여운 이름 지어서 이 특징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쭉 푸시면 됩니다. 우와, 여기 이상한 외계인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 재밌겠죠? 그리고 도형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음식처럼 생긴 것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풀어보시고 매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1주차의 범위고요. 여기서 더 이상은 못 듣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저는 더 괜찮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더 이어서 다음 주 것까지 한꺼번에 쭉 할래요. 라고 하면은 이어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1주차. 그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순서 정하기 부분은 2주차로 들어갈 거예요. 변화와 규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는 변화와 규칙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화. 여러분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엄청 조그맣고 귀여운 아기였을 거예요. 손도 요만하고요, 팔도 요만하고요. 엄마 아빠가 엄청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끼셨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겠지만,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기 때 태어났을 때 손이나 발 사이즈와 지금의 손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른이 되면은 더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발 크기 사이즈도 해마다 조금씩 다를 거고요. 여러분 몸무게, 여러분 키도 늘 다를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 변화에 규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한번 찾아볼 겁니다. 먼저 변화를 살펴볼게요. 7년 전 여러분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그때와 비교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변해 있나요? 아기였을 때, 컸을 때. 자, 그럼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던 것들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키가 바뀌었을 거고요. 몸무게도 바뀌었을 거예요. 몸무게, 개 할 때 어휘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얼굴 모양도 많이 바뀌었을걸요? 얼굴 모양.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기였을 때는 머리숱이 별로 없었겠지만 지금은 풍성할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파마를 한 친구도 있을 거고, 염색을 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그래서 머리 모양 또는 색깔도 달라졌을 겁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 주변에 조금씩 커지는 거 한번 찾아볼 겁니다. 선생님 집에는요, 고양이가 있어요. 14살입니다.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선생님 고양이 처음에 왔을 때 600g도 안 됐어요. 350g이었나? 너무너무 귀여운 조그만 고양이였는데 지금은 4kg가 넘어요. 자, 선생님 집에처럼 고양이나 강아지가 커지겠죠? 자, 또 있습니다. 나무도 무럭무럭 자라요. 그뿐이 아니죠. 선생님은 남동생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른이 됐지만 어렸을 때 동생이 쑥쑥쑥 커서 남동생이거든요. 선생님 키를 훌쩍 넘어버렸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 동생 이것도 괜찮겠죠. 아니면 선생님이 또 기르는 것 중에서 선인장을 기르는데 선인장이 조금씩 조금씩 커져요. 선인장 이런 것도 괜찮겠다. 자, 여러분 주변에 조금씩 커지는 것들 적어주세요.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조금씩 작아지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사각 연필. 연필 쓰고 나면 깎아야 되잖아요. 깎을 때마다 연필이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연필 친구 지우개. 틀려서 무언가를 지울 때마다 지우개는 점점 작아져요. 자, 또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 자, 촛불이 타기 시작하면은 키가 점점 줄어들고요. 크레파스나 색연필, 그죠? 역시 쓸 때마다 조금씩 작아져요. 자, 이런 것들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쓴 거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있으면 더 적어주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도형들이 어떻게 변한지 보실 겁니다. 자, 주어진 도형 세개를 한번 관찰해 볼까요? 오, 점점점 커지고 있네요. 적어보겠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다. 사원이 점점 커진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에 와야 할 도형은 지금 세 번째에 있는 도형보다 더 그럼 더 큰 거 뭡니까? 맞아요. 다. 동그라미. 자, 그럼 1-3 한번 볼까요? 자, 이 도형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적어보세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서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어요. 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나요? 맞아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점점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러면 네 번째에 와야 할 건 지금보다 더 기울어진 막대기가 와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더 기울어진 거 몇 번? 그렇죠.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교차로, 교대하면서 변하는 거 보실 거예요. 자,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빨간색이 들어왔다가 잠시 후에 파란색이 들어오고, 파란색이 꺼지면 빨간색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교차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수영 선수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수영 선수가 막 수영을 할 때 숨을 쉬어야 되니까 고개가 슉, 슉, 그리고 손이 슉, 슉, 왼팔, 오른팔 교대로 되고 있죠? 수영 선수가 아니면 수영을 할 때라고 쓸까요? 수영을 할 때 팔이 교차된다. 교대된다라고 할까요? 교대된다. 자, 또 어떤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나요? 맞아요. 밤과 낮이 서로 교차되고 있죠? 낮과 밤이 바뀐다. 자, 세 번째,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탁구 좋아하세요? 응. 탁구 쳐본 친구들, 아니면 테니스도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네트가 있습니다. 아니면 배구도 괜찮고요. 네트를 서로 공이 왔다 갔다 교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탁구, 테니스, 테니스 등에서 공이 교대한다. 왔다 갔다.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번째 것까지 적으려고 하니까 그저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한테 좀 텔레파시 좀 보내주세요. 뭐가 좋을까?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전광판을 봤어요, 오늘 출근하다가. 자, 전광판에 불이
번쩍, 번쩍. 이것도 전구가 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죠? 전광판에 불빛이 교대로 들어온다. 오, 좋습니다. 자, 그럼 2-2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도형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실 거예요. 자, 일단 중간에 선이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위, 아래 계속해서 바뀌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위치가 위아래로 반복, 위아래로 반복된다. 자, 그러면 개수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위, 아래, 이번에는 위인 차례가 올 것 같아요. 자, 가는, 아래라서 안 되고요. 라는 위아래가 달아서 안 되고요. 라는 두 개라서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이고, 위였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아래로 끝났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 보셔야 돼요. 정답은 다. 오케이. 자, 그러면 2-3번 가시겠습니다. 2-3번. 자, 이번에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찾아보래요. 자, 뭔가 스마일 표시 같기도 하고요. 자, 위에 작은 거 두 개, 아래쪽에 가득. 자, 두 번째 거, 위에 가득, 아래쪽에 작은 거 두 개. 자, 세 번째 거, 위에 작은 거 두 개, 아래쪽에 가득. 자, 네 번째 거, 위에 가득, 아래쪽에 작은 거. 자, 그러면은, 커다란 도형과 작은 두 개의 도형이 서로 위아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두 개의 작은 도형과 하나의 큰 도형이 교대로 위치를 바꾼다.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모양은 여기서 규칙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작은 거 두 개가 위로 올라오는 차례입니다. 봅시다. 위에 큰 거, 위에 작은 거. 근데 밑에도 작은 거. 그래서 나는 안 되고. 이번엔 왼쪽, 오른쪽이네요. 다도 아니고. 라. 위에 작은 거, 밑에 큰 거. 라겠네요.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요, 방금 위치로 봤고요. 이번에는요, 뱅글뱅글 한 바퀴를 도는 변화를 살펴볼 겁니다. 자, 시계는 한 바퀴를 돌죠. 우리 벌써 한지 1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벌써 시계가 한 바퀴 돌 만큼 같이 시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계처럼 한 바퀴 도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누군가 쌤한테 텔레파시를 보낸 것 같아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다 돌고 나면은 다시 봄이 오죠? 사계절. 자, 또, 선생님이 얼마 전에 햄스터가 쳇바퀴를 막 돌리는 걸 봤어요. 다람쥐나 햄스터들이 막 뱅글뱅글 돌리죠. 그런 거 한번 적어볼까요? 햄스터가 쳇바퀴를 도는 것.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물레방아, 뱅글뱅글 도는 거. 그죠? 물레방아. 아니면은, 음, 그 풍력발전소 이렇게 풍차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풍차. 그죠? 가 도는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아니면 자전거 바퀴가 돌죠. 그죠? 자전거나 자전거, 자동차, 바퀴가 도는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뱅 돌아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2번. 이제는 뱅글뱅글 도는 거 찾을 거예요, 여러분. 자, 색깔 표시되어 있는 네모가요.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 자,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계가 도는 방향을 시계 방향, 시계랑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반시계 방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는 걸 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고 있죠?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파란 네모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거에, 네 번째 거에 어떤 게 와야 되냐는 겁니다. 오른쪽 위에 있으니까 이제는 왼쪽 위로 가셔야 될 거예요. 그죠? 다.
오, 잘합니다. 자, 그럼 3-3번 가실게요. 주어진 도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요? 자, 위에 붙었고요. 왼쪽에 붙었고요. 아래쪽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네요. 역시나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적어보겠습니다. 반원이죠. 반, 분홍색, 반원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자, 그럼 이제는요, 오른쪽에 붙어 있을 차례네요. 그러면은 정답은 그렇죠. 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랑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 연습 쭉 해보실 거고요. 이제는 변화의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네 개의 그림을 잘 살펴보고, 그 그림을 옆에 있는 표에 넣어서 완성을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자, 가나다라가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 모양을 어떻게 표현할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게 아령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늘어서요. 선생님이 면봉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요거 보이시나요? 네, 이걸 면봉 모양이라고 그냥 편하게 표현할게요. 그리고 가로로 줄거져 있는 걸 그냥 수평선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1단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네모 안에 있는 그림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고 말해보세요. 자, 첫 번째 걸 한번 봅시다. 하나의 수평선에 하나의 면봉이 수직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그거를 천천히 표현 한번 해볼게요. 한 개의 수평선 위에 면봉 모양 도형이 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면봉이 하나가 더 늘었네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수평선이 하나가 더 늘었네요. 자, 그러면은 특징 한번 적어보시죠. 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봉 모양과 수평선이 하나씩 늘어난다. 자, 그러면 3단계, 이 세 개의 네모 안에 있는 그림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요? 면봉, 수평선, 면봉, 수평선. 하나씩 늘어난다네. 그러면은, 역시 두 번째 단계랑 비슷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먼저 늘었죠, 여러분? 맞아요. 면봉이 먼저 늘었어요. 면봉이 늘어났고, 수평선이 늘어난다. 이렇게 적어볼까요? 자, 그럼 4단계. 네 번째 네모 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봅시다. 맞아요. 이번에는요, 면봉 추가될 차례인데요. 면봉이 추가됐어요. 자, 그러면은 확인했네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반복되고 있다. 오케이. 자, 5단계. 보기에 있는 4개의 그림의 특징을 각각 살펴보세요. 자, 보기 한번 볼까요? 면봉 2개, 면봉 3개 수평선 하나, 면봉 3개 수평선 3개, 면봉 4개 수평선 2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볼까요? 가, 면봉 2, 이렇게 적어볼까요? 2개. 면봉 3개, 수평선 1개. 자, 이런 식으로 마저 적어보겠습니다. 면봉 3개, 수평선 3개. 면봉, 면봉이라는 소리가 되게 웃긴다, 그죠? 4개, 수평선 2개. 여기 오타가 있었어요, 여러분. 수형선 아니고 수평선.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면요. 이제 마지막 6단계입니다. 그러면 가장 어울리는 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자, 이제 면봉이 늘어났으니까 누가 늘어날 차례인가요? 맞아요. 수평선이 늘어날 차례입니다. 그럼 몇 번입니까? 맞아요. 다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맞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좀 복잡했지만, 별거 아니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주어진 그림들은 어떤 규칙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지 말해봅시다. 일단, 삼각형 하나와 동그라미 하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삼각형만 집중해보세요. 삼각형이 점점 작아지고요. 자, 원은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글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삼각형과 원을 따로 쓰셔야 돼요. 삼각형은
점점 작아지고 원은 점점 커진다. 그러면 다음번에 올 거는 삼각형은 더 작아질 거고요. 원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거에는 삼각형이 원에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은 크고 삼각형은 작고 어느 거? 그렇죠. 나입니다. 맞췄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1-3번 가시겠습니다. 자, 1-3번. X와 막대기 왼쪽에 붙어 있고요. 동그라미 오른쪽에 붙어 있고요. 타원 두 개 왼쪽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타원 두 개와 세모 하나가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일단 크기나 모양이나 전혀 규칙성이 없어 보이고요. 개수도 전혀 아니죠. 그죠?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그렇다면 아마 위치인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구형의 위치가 왼쪽, 오른쪽 교대로 바뀌고 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어디 차례인가요? 맞아요. 왼쪽 차례입니다. 그럼 왼쪽에 붙어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모양 상관없습니다. 몇 번입니까? 그렇죠. 동그라미. 1-4번으로 가실까요? 자, 딱지 모양의 도형이 있었는데요. 얘네들이 뭔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자, 처음에는요, 오른쪽 대각선이 사라졌고요. 그죠?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는 왼쪽 대각선도 사라졌고요. 이제는 위에 거도 사라졌어요. 아, 뭔가 도형이, 그지? 그죠? 선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형의 선이 하나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요 세 개 중에서 하나가 사라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만 남아 있어야 돼요. 몇 번일까요? 그렇죠. 나입니다. 자, 그러면 1-5번 볼까요? 우와, 너무 예쁘다. 노란색 동그라미에 보라색 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는 변하는 게 없고요. 별 위치가 자꾸 변하네요. 자, 별이 맨 위에 있다가 왼쪽 위로 갔다가 왼쪽 옆으로 갔다가 왼쪽 아래로 갔어요. 오,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맞아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별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그럼 이제는요, 완전히 아래쪽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몇 번일까요? 그렇죠. 라입니다.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1-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색깔로 되어 있는 도형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왼쪽이었다가, 위였다가, 오른쪽이었다가, 아래쪽이네요. 자,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시계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라고 적어볼게요. 도형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그러면 아래쪽이니까 이젠 다시 왼쪽에 붙어 있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 몇 번일까요? 그렇죠. 나입니다. 첫 번째 거랑 결국 똑같은 도형이 됐어요. 자,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자, 이번에도요, 보니까 모양은 똑같은데 방향만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대각선으로 나와 있는 선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 그 다음에 오른쪽 대각선 위, 그 다음에 왼쪽 대각선 위. 자,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그렇죠.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면요, 이거를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도형이라고 표현합시다, 우리. 도형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뭐 돌고 있다라고 해도 되고요. 회전하고 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왼쪽 아래로 아마 방향이 틀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몇 번입니까?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가와 나. 그런데 지금 모양이 그대로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 화살표의 모양이. 그러면은, 그렇죠. 나가 들어가셔야 돼요. 오, 조금 어려웠다, 그죠?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어요, 우리. 자, 그러면은요, 선생님이랑 푼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 연습 문제들을 쭉 풀어보실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풀고 여러분이 직접 매겨보실게요.
이번에는요,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것과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것을 골라볼 겁니다. 자, 순서라는 거는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점 커진다거나, 점점 작아진다거나, 점점 무거워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자, 1-1번 보시겠습니다. 두 개의 삼각형과 사각형을 늘어놓았습니다. 옆에 부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일시정지하고 직접 도형을 잘라서 준비할 친구들은 지금 일시정지 누르고 잘라서 오시면 되고요. 그냥 옆에 있는 거 보고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선생님이랑 계속 이어서 지금 바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실게요. 세모, 네모, 세모, 네모. 자, 그렇다면 마지막 네모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그렇죠. 녹색, 초록색 세모가 와야 할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세모. 자, 오른쪽 끝에 있는 정사각형을 맨 앞에 놓아도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정사각형을요, 여러분들이 얍 하고 슝 앞으로 옮긴다고 상상해 봅시다. 또는 미리 부록을 잘라놓은 친구들 직접 옮겨 봅시다. 그럼 그래도 규칙이 변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그죠? 세모, 네모가 번갈아 오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규칙적이다. 변하지 않는다. 규칙적이다. 자, 그러면은 1-2번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막대의 길이가 서로 다른 막대들이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도형들은 어떤 순서로 놓여져 있나요? 여러분 어때요?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적어보실까요? 별다른, 음, 별다른 규칙이 없다. 별다른 규칙 없이 놓여 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머나, 되게 깔끔하다. 그죠?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 말은 결국 뭡니까? 맞아요. 정리가 순서대로 되어 있다. 순서가 있다. 라는 뜻인데, 어떤 순서로 놓여 있냐는 뜻입니다. 규칙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적어보실게요. 길이가 긴 순서로 놓여 있다. 그래서 제일 긴 거, 그 다음 긴 거,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 보시겠습니다. 1과 2는 어떤 순서대로 놓여 있나요? 어때요? 순서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죠? 순서가 없다. 2번도 어때요, 여러분? 맞아요. 순서가 없다. 둘 다 불규칙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순서대로 놓인 거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이 막대를 이 친구들의 키라고 생각해 보실게요. 진수, 경호, 민수, 철호, 태수입니다. 자, 진수는 경호보다 어때요, 여러분? 맞아요. 작다. 또는 크지 않다라고 써도 됩니다. 선생님 그냥 작다라고 할게요. 경호는 민수보다, 경호, 여기 있다. 경호는 민수보다 역시, 그렇죠. 작다. 자, 민수 찾습니다. 민수와 철호 보실 거예요. 민수는 철호보다, 그렇죠. 작다. 계속 작아요. 자, 철호는 태수보다, 그렇죠. 작다. 지금 계속 오른쪽 애들이랑 비교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진수는 민수보다. 자, 진수 여기 있고요. 민수 세 번째예요. 진수는 민수보다 역시 작다. 자, 그럼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경호는 태수보다. 자, 경호 있고요. 태수 여기 있어요. 역시 태수보다 작다. 자, 이번에는요. 태수 보시겠습니다. 태수는 민수보다. 태수가 여기서 제일 크거든요. 태수는 민수보다 그렇죠. 크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철호가 경호보다 어떤지 보실 거예요. 자, 철호 여기 있고요. 경호 여기 있습니다. 역시 철호는 경호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죠. 크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서로 비교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생각 연습 문제들 쭉 풀어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순서 정하기와 기억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주어진 차원들 중에서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 보세요. 그리고 왜 그런지도 말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거에 동그라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길이 1m, 5m, 3m 어때요? 맞아요. 긴 거 또는 작은 거 할 수 있어요. 자, 무게 10kg, 5kg, 6kg. 무거운 거, 가벼운 거 할 수 있어요. 자, 방향. 방향은요. 좋은 건 나쁜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높은 곳, 낮은 곳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방향을 할 수가 없어요. 단맛, 짠맛, 신맛, 매운맛, 맛.
내가 좋아하는 맛, 싫어하는 맛? 이건 너무 주관적이에요. 내 짝꿍 철수는 매운 거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순서가 아니에요. 자, 속도 보시겠습니다. 오, 20km, 50km. 좋습니다. 빠른 순서, 느린 순서 가능해요. 자, 나라 보시겠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아하, 요거는 조금 애매해요. 선생님이 애매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 면적 크기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그렇게 무언가를 세부적으로 정해주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그냥 이름만 나열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세모라고 할게요. 자, 그럼 기억 보시겠습니다. 영하 1도, 영하 5도, 추운 순서, 더운 순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X 되어 있는 것 옆에다가 이유 적을게요. 어,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많은 표현을 쓸 수 없다. 그쵸? 동쪽이 남쪽보다 뭐 하다, 뭐 서쪽이 동쪽보다 뭐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적을게요. 지금 잘려가지고, 그죠? 자, 그리고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맛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관적이라서 이것도 근거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이것도 단맛이 짠맛보다 뭐 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요거 그냥 합쳐서 요렇게 같이 써줄게요. 그리고 6번은 세부적인 기준이 있으면 가능하다. 자, 그럼 2-1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들을 5초 동안 읽고 순서대로 외워보세요.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오. 자, 보지 말고 시작! 오, 진짜 외운 친구도 있고요. 아, 좀 어려워요. 좀 한두 개 틀렸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바로 이어서 밑에 거 한번 볼까요? 5, 4, 3, 2, 1. 이야, 이거는 여러분 안 보고 다시 있을걸요? 자, 시작! 그렇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자, 위에 거보다 아래 거가 훨씬 더 외우기 쉬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과 4번에 그걸 한번 써볼게요. 어떤 것이 더 외우기 쉬웠나요? 2번.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라서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개 이름 순서였기 때문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선생님이 방금 발견했어요, 여러분. 위에 문제가 조금 더 있었어요. 잘려서 못 봤어요. 진짜 조금 늦었지만 우리 8, 90번도 같이 할게요. 자, 교과목 보시겠습니다. 교과목 읽기, 수학. 아, 이거 무엇보다 뭐뭐 하다라고 쓰기 어려워요. X. 연필, 공책, 필통. 아, 역시 마찬가지로 뭐뭐보다 뭐뭐하다 하기 어려워요. X. 그런데 역시 8번이랑 9번도 세부적인 기준을 세우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반 아이들이 좋아하는 순위, 교과목. 또는, 수업 수가 더 많은 순위. 그러면 국어나 영어나 수학이 더 많겠죠? 자, 똑같이 학용품도 마찬가지. 길이가 더 긴 순서라든지, 아니면 더 비싼 순서라든지, 이렇게 세부적인 걸 세워놓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개 이름은요, 여러분? 맞아요. 가능해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음이 서로 더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 생각 여행 가실게요. 순서 정하기와 어림잡기가 들어갑니다. 자, 연도가 있습니다. 1960년에는 30억, 1850년에는 11억, 1980년에는 43억. 근데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은요, 우리 여기서 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요, 1650년에 있었던 인구입니다. 1650년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찾으셨어요?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5억입니다. 적으세요. 5억. 야, 여러분, 우리 지금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는데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1850년 찾을게요. 1850년에 세계 인구는 몇 명이었나요? 1850년 찾으셨어요? 그렇죠. 11억. 자, 그러면 오른쪽 보실게요.
세계 인구 변화를 나타낸 표입니다. 왼쪽이랑 다르게 순서대로 쫙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보실게요. 연도 순서대로 되어 있다. 1930년에 세계 인구는 몇 명이었나요? 자, 그러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짜잔! 맞아요. 21억. 세계 인구는 점점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요? 5억, 7억, 11억, 16억, 쭉쭉쭉 내려가서 59억, 그리고 현재 2020년대는 80억이 넘어요. 그러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 거랑 참고해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여러분. 생각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1번 가실게요. 자, 11번 관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순서. 자, 1번 보시겠습니다. 1, 2, 3, 4, 5, 6, 7. 어때요, 여러분? 어, 1이 제일 작고요. 7이 제일 커요. 그죠? 자,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길이가 긴 막대의 집합은 어디인가요? 길이가 짧은 막대의 집합은 어디인가요? 자,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길이가 긴 거? 7번인데. 근데 집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7번과 비슷한 긴 애들끼리 묶으란 뜻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게 총 7개니까요, 여러분. 5, 6, 7을 길다고 생각할게요, 선생님은. 1, 2, 3을 짧다고 생각할게요. 4는 남아버렸네. 자, 여러분들은 4를 긴 거에 넣을지 짧은 거에 넣을지 여러분의 판단으로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은 4를 길다에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죠? 4, 4, 5, 6, 7. 자, 짧은 4가 긴 거에 넣긴 했는데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선생님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4를 여기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1, 2, 3, 4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 넣으셔도 좋아요. 1, 2, 3. 근데 위에 넣었으니까 선생님도 그냥 괄호에서 4라고 넣어볼게요. 자, 그럼 2번 보세요. 이번에는 길이가 긴 막대와 짧은 막대의 중간에 속하는 막대의 집합을 말해보세요. 자, 일단 4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4. 그러면 4 옆에 있는 3이랑 5도 한번 넣어볼까요? 좋아요. 그럼 선생님은 3, 4, 5로 넣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3, 4, 5.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문제가 생겨버려요. 4는 긴 거야, 짧은 거야? 3은 긴 거야, 중간인 거야? 아, 짧은 거야, 중간인 거야? 5는 긴 거야, 중간인 거야?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문제가 이겁니다. 집합을 구분하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런 어려움이 생겼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 기준이 애매해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서로 다른 집합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 1-2번 갈까요? 1, 2, 3, 4, 5, 6, 7번의 막대기가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아까 봤던 1에서 7까지가요, 여기에 들어갔어요. 선생님이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어, 얘네들보다 짧은 애들도 있고요, 얘네들보다 긴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긴 집합일까요? 짧은 집합일까요? 중간 집합일까요? 맞아요. 확실히 이번에는 중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짧은 집합과 큰 집합의 그 차이가 꽤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뒷장 넘기셔서요. 1-7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7번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 넣었더니 이번에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 이렇게 비교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1에서 7이 작은 집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짧다 집합이 돼버렸어요. 이번에는 1, 2, 3, 4, 5, 6, 7을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이번엔 확실히 길다 집합이 돼버렸어요. 희한하네. 그죠? 처음엔 중간이었다가, 두 번째는 짧다였다가, 세 번째는 길다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맞아요. 비교되는 막대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적어보세요. 비교되는 막대들의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우리 수수께끼를 같이 보면서 이번에는 제일 맞는 거에 체크 표시,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가지처럼 생겼습니다. 길게 생겼대요. 초록색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지처럼 생겼고 초록색입니다. 오이. 그쵸? 자, 두 번째 가시겠습니다. 아주 밝아요. 지구에서 달보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태양이겠네요. 자, 이것은 빌딩만큼 커요. 기차만큼 길어요. 코끼리 강 소나무? 아, 아니에요. 강은 길긴 하지만 빌딩만큼 높진 않거든요. 그렇죠.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이 뭐냐고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커다란 배인데요. 그 배 위에 비행기가 임시로 착륙할 수 있게, 전투기 같은 것이 임시로 착륙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커다란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4번 가시겠습니다. 아주 가벼워요. 크기가 축구공만 해요. 자, 수박도 축구공만 하지만 무거워요. 풍선이겠죠? 둥글고 넓적해요. 아이들이 먹기를 좋아한대요. 넓적하고 먹을 수 있는 거, 피자.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생각여행 가볼까요? 수수께끼를 읽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이것은 어떤 것만큼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만큼 무겁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 애매하다, 그죠? 이것은 뭐고, 그죠? 저것은 뭐고? 음, 이것이라는 게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몰라서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것은요, 정답이 없다입니다. 뭐 여기다가 X 표시일까요? X, 정답 없음. 자, 그럼 2번 가시겠습니다. 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겼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기준이 애매했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비교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적어보실게요. 어느 것에 비교를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려웠어요. 우리 아까 항공모험 얘기했던 것처럼 빌딩보다 높아요. 기차만큼 길어, 기차보다 길어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자, 그럼 3-2번 가시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보기들 가운데서 가장 적절한 문장을 골라보세요. 흥미있는 것은 타조가 아주 크다는 것이다. 자, 그럼 타조가 뭐에 비해서 큰지를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타조가 흥미롭다고 했으니까 왜 그 집단에서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흥미롭게 크다고 표현했는지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자, 타조는 개미에 비해서 크다. 당연한 건데 이제 흥미롭지 않을 거예요. 타조는 트럭에 비해서 크다. 트럭보다는 작지 않나요? 그죠? 자, 타조는 다른 새들에 비해서 크다. 오, 그렇죠. 동일한 집단 중에서 가장 커요. 자, 타조는 정말 크다. 이거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집합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러면은 2번으로 가시겠습니다. 민우는 농촌에 살고 있다. 민우는 서울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자, 민우는요, 서울이 큰 도시라고 생각한대요. 자, 그 이유가 뭘까? 1번, 서울은 부산보다 크다. 2번, 서울은 민우가 알고 있는 도시들에 비해서 크다. 3번, 서울은 산보다 크다. 4번, 서울은 정말 큰 도시다. 4번은 마찬가지로 비교 대상이 없고요. 산보다 크다, 산보다 작지요. 그러니까, 크다라는 게 넓이라고 생각해도 좀 작을 것이고, 높이로 비교하면은 서울은 높이 자체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죠. 자, 서울은 부산보다 크다. 갑자기 뜬금없이 부산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우리 민우가 농촌에 살고 있고, 민우가 알고 있는 도시들 중에서 제일 크다라는 게 제일 어울리겠죠. 2번. 3번입니다. 치타는 아주 빠른 동물이다. 자, 치타가 뭐에 비해서 빠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1번. 다른 네 발 달린 동물 중에서 빠르다. 경주용 자동차에 비해서 빠르다. 아, 이건 아니죠. 우주선보다 빠르다? 아니죠. 사람보다 빠르다? 사람보다 빠르긴 해요. 자, 그런데 아주 빠른 동물이다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른 네 발 달린 동물 중에서 빠르다가 들어가면 더 좋겠죠. 1번. 자, 그러면 4번 가시겠습니다. 내가 먹는 음료수는 차갑다. 뭐에 비해서 차갑나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내가 먹는 음료수는 아이스크림에 비해서 차갑다. 근데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아이스크림이 워낙 차가우니까. 자, 2번. 내가 먹는 음료수는 보통 음료수에 비해서 차갑다. 그렇겠죠? 뭐, 미지근한 것도 있을 거고, 뜨거운 것도 있을 거고. 내가 먹는 음료수는 냉수에 비해서 차갑다. 냉수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자, 마지막. 내가 먹는 음료수는 항상 차갑다. 항상은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비교 대상이 되어야 되니까, 다른 보통의 음료수보다 차갑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2번.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랑 한 것처럼
생각 연습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뒷부분에 종합 연습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 연습도 푸시고 매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매기거나 아니면 부모님들한테 매겨주세요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드디어 1권 관찰 그리고 변화와 규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본 이 동영상이 우리 CNA 수업 1주차와 2주차를 모두 합쳐놓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하기가 너무 힘들다면 나눠서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 2권 때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